안녕하세요. 강남건강외과 권영일 박사입니다. 오늘은 그 여성의 흔한 질환인 난소낭종의 종류와 각각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성의 자궁 이외에 바깥으로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두 개의 난소가 있는데, 이 난소는 다른 장기와 달라서 그 아기를 만드는 난자가 자라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 난자를 보조하는 다양한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성질이 다른 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자궁 적출 절대로 하지 마세요를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환자를 대하고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난소낭종 마찬가지입니다. 난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폭만 제거하고 난소를 살리는 걸 원칙을 하고 수술에 임하고 있습니다. 1993년도에 제가 복강경을 이용을 해서 자궁 수술을 가장 처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2007년도에 다빈치 로봇 수술이 도입이 됐죠. 그때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제가 다빈치 로봇 수술을 가장 처음 시행을 해가지고 3, 4년을 거쳐서 이제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에 다 보급이 되도록 발표와 수술 방법의 개발에 힘써 왔었습니다. 2000년에 제가 이제 프랑스의 리옹에 위치한 에리엇 하스피탈이라는 데를 유학을 가가지고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경부 암 수술인데, 이 자궁경부 암에 걸렸더라도 본인이 임신을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암 부위만 따로 이제 제거를 하고 자궁의 본체를 살려줘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을 이제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7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UCI 메디컬 센터를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다빈치 로봇 수술을 하려면 반드시 콘솔 서전이라는 라이센스를 받아야지 콘솔 박스하고 이런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람을 수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배 안에 쭉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 잡는 검은 점들, 이런 걸 이제 자궁 내막 증이라고 합니다. 그 검은 점들이 주변 조직을 좀 파고 들어가면서 좀 심화가 되면 여기가 딱딱해지면서 터미화가 일어나고 주변 조직을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복부가 불편한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겠죠. 이게 이제 아주 진행된 자궁 내막증입니다. 터미화가 너무 많이 진행돼가지고 주변 조직이 아주 딱딱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하얀 부분 여기를 쫙 깎아서 없애주는 제거 작업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깎아낸 다음에 여기다가 유착 방지제를 도포를 해줍니다. 그러면 정상 조직으로 덮이게 돼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궁 내막종이란 건 나팔관으로 생리혈이 역류를 해가지고 생리혈 중에 있는 자궁 내막 세포가 난소 표면에 접착돼 있다가 난소를 파고 들어가면서 모록을 만드는 그런 거를 자궁 내막종이라고 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자궁 내막종하고 자궁 내막증, 가벼운 유착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자궁 내막종이거든요. 이쪽을 살짝 들어보면 장이 가서 난소가 축적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혹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그 혹만 떼내고 난소를 다시 정상 부위를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이 뒤에 숨어있던 유착이 있잖아요. 다 유착 박리를 해가지고 장은 장대로 위치시켜주고 난소는 난소대로 프리하게 만들어준 수술 결과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케이스인데요. 자궁하고 난소인데 겉에서 보기엔 깨끗한 것 같은데 난소에만 유착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난소를 살짝 제낀 건데, 이게 직장입니다. 직장이 완전히 자궁 뒷벽에 가서 철수같이 달라붙어 있는 심한 유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착 방지를 해가지고 이제 잘 정비를 해줬던 그런 케이스고요. 이 환자분은 더 심한 유착이죠. 여기 자궁이고 여기 숨어있는 난소 무록이거든요. 겉으로 이만큼만 보이지만 장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위를 둘러싸가지고 안 보이는 유착이 심하게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무록 숨어있는 거. 이 환자는 이 무록을 수술하려면 유착을 다 박리를 해내려야 됩니다. 다 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무록을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초음파나 뭐 MRI 같은 걸 찍어봐도 한 8cm짜리 단순 무록으로 보이거든요. 실제 배 안으로 카메라를 넣어서 보면 초음파나 MRI로 볼 수 없었던 이런 심한 유착들을 실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난이 되었어요. 조금만 실수하면 장에 천공이 일어나거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현근증이 있어서 수술 들어갔거든요. 이 자궁을 살짝 들어서 뒤쪽을 보면 이게 뭐 말도 못하게 유착이 심해가지고 이게 유착을 다 박리해 놓은 거거든요. 유착을 다 박리를 해서 자궁이 위로 들려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 직장이 자궁에 붙어있는 최종 부분, 이 부분은 너무 단단하게 붙어가지고 박리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 여기를 자칫 무리해서 하다가 장이 천공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그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유착 박리를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착. 무록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착이 심각할 수가 있어요. 무록에 의해서 오는 불임보다는 유착에 의해서 오는 불임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초음파 사진인데요. 오른쪽 난소에는 약 8cm 크기의 자궁 내막종이 있습니다. 왼쪽 난소는 괜찮았고요. 이 환자는 이제 3년 전에 이 크기가 3cm였었어요. 3년 만에
8cm로 컸죠. 요게 수소 사진입니다. 뱃속을 들어갔더니 난리가 아니에요. 이 시커먼 것들이 다 생리혈이 역류가 돼가지고 난소 안쪽에 있던 그 물질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오른쪽 난소인데 왼쪽까지 넘어가서 유착이 돼 있어요. 게다가 오른쪽에는 이제 맹장까지 와서 이제 여기 달라붙어 있습니다. 동그랗게 파인 부분 보이죠? 여기 왼쪽 난소인데 직장하고 바로 붙어가지고 이게 자궁 내막증의 실체예요. 난소모로 크기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 약간이라도 유착이 의심스러우면 배꼽을 통해서 카메라로 일단 관찰이라도 좀 해보자. 그런 다음에 종합적으로 치료 방법을 찾아보자. 난소낭증 경화술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에탄올을 이용하거든요. 에탄올. 유착을 일으킵니다. 에탄올이. 그럼 이제 에탄올이 배 안으로 새 나오는 경우는 바깥의 유착을 오히려 조장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복강경을 이용한 경화술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립니다. 난소에는 난자가 있는데 정자를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막 신체 조직으로 분화가 되기도 합니다. 기형종의 MRI 사진입니다. 뭔가 이상해요. 모록이 있기는 한데 각각의 성격이 다른 조직들이 꽉 차 있는 기형종 떼어낸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 안쪽에는 뭐 지방 조직, 머리카락, 뼈 조각 이런 지저분한 조직들이 꽉 차 있습니다. 기형종이라든지 자궁 내막종이라든지 가능한 한 터뜨리지 않고 수술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게 전체가 혹이에요. 배 안을 꽉 채우고 있는 30cm 이상 크기죠. 여기가 배꼽인데 배꼽에서 거의 횡격막 아래까지 암이 아니에요. 양성종양이에요. 다른 환자분이 있는데 여기가 배꼽인데 아랫배꼽이 동그랗게 볼록한 거 보이시죠? 카메라를 넣어봤을 때 난소낭증이 큰 게 있었고 가능한 터뜨리지 않고 떼내서 백 안에 담아가지고 꺼낸 사진입니다. 일정 부분의 난소를 살리고 혹만 이렇게 제거를 한 케이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궁 근종이나 자궁 선근증이나 그 크기와 개수 상관없습니다. 어떤 성질의 모록이건 어느 정도 크기의 그 모록이건 상관없이 자궁이나 난소 다 살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권수한미과를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